안녕하세요. 테일러 마을입니다. 반갑습니다. 지금 김정은이 어디에 있는지 모두들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지금 김정은 못 찾고 있습니다. 어디에 숨어 있을까요? 자, 원달러는 김정은 찾을 때까지 강세 분위기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CNN, 박스뉴스 등등, 블룸버그 등 확실하게 김정은이 어떤 상태다를 갖다가 보도를 지금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난 잘 모르겠다. 그러나 김정은이 잘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어쨌든 북한발 지정학적 위험 아직까지 살아 있습니다. 여기 시장에서 원달러 1원85전 상승했습니다. 미국 증시가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달러는 그렇게 크게 강세를 보이지 않았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기 시장에서 원달러가 1231원 부분까지 거래되다가 1236원에 거래되는 그런 어떤 흐름을 보였습니다. 그러다가 조금 조정을 받는 모습을 보였고요. 그 이야기는 북한발 리스크가 아직까지 살아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요. 자, 미국과 이란의 갈등이 지금 시작되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해군의 이란 고속 단정이 미국 선박 위해를 가할 경우 격침시키라 이렇게 지시를 했습니다. 따라서 유가가 올랐는데 국제 유가 반등으로 다우가 1.99% 올랐고요. 미국제 수익률 상승했습니다. 달러 지수 100선을 넘었었고요. 일단 백선에서 조금 더 갈 것으로 보입니다. 달러에는 강보합권에 거래됐고 유로 달러가 약세를 보였습니다. 유로 달러는 이태리 어떤 부채 문제가 서서히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유가가 미국과 이란 고조 관계로 올랐고요. 기타 지표들 보면은 외국인이 채권 시장에서는 순매수를 계속하고 있고요. 그것도 금액도 꽤 큽니다. 주식시장에서는 매도를 했는데 규모가 조금 줄어들고 있습니다. 미국 공포지수는 조금 떨어졌고요. 외평채 가상금리는 그대로인데 크레딧 디폴트 스왑 프리미엄은 조금 올랐습니다. 스왑 포인트 1개월짜리 마이너스 1.6 여전히 낮은 수준입니다. 다우지수가 유가 회복세로 5천억 달러 미국 돌았었습니다. 5천억 달러 규모 부양책이 상원을 통과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23일 날 하원에서 처리될 전망이고 다우는 1.99 올랐고 S&P는 2.29 올랐고 나스닥은 2.81 올랐습니다. 차트 보겠습니다. 차트 보시면 24,000선 그 다음에 23,000선 요게 지금 현재 머물러 있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향후 새로운 재료에 따라서 큰 변동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선에서 자, 이쪽으로 간다 이쪽으로 간다 이렇게 의견들이 50대 50 지금 나눠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달러 지수도 올랐습니다. 유로가 약세를 보였습니다. 이탈리아와 독일 국제 수익률 3월 초 수준이 288 베이스 포인트로 접근했다는 이야기죠. 이 이야기는 이탈리아 채권을 국채를 판단 이야기예요. 국채를 팔면은 수익률이 올라가거든요. 독일 이제 수익률은 낮아지는데 계속 그래서 그 격차가 벌어진다는 이야기거든요. 달러 지수는 0.19% 상승한 100.39를 기록했습니다. 2주의 최고치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원달러 강세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국내 증시 한국판 뉴딜 정책이죠. 1% 정도 상승했습니다. 국내외 경기 부양책을 반영했습니다. 외국인이 이제 600억 순매도 했는데 규모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금융위는 특수 목적기구 설립해 2조 규모로 지금 신용 상태가 안 좋은 그런 회사채도 매입해 주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개인들이 계속 사고 있습니다. 3,200억 이상 샀습니다. 자, 우리 이어서 보면은 1900선에서 계속 1900선에서 저항에 부딪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따라서 이쪽으로 이렇게 돌아갈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이제 1900을 못 넘으니까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 여기 시장에서 위안화 약세를 보였습니다. 2주에 최저치에 거래됐는데요. 중국은 GDP 한 10% 정도 부양책을 할 것이라는 기대가 시장에 반영되고 있습니다. 자, 위안화도 박스권입니다. 최근에 중국 위안화도 강세를 원치 않습니다. 수출을 해야 되기 때문에 따라서 위안화는 7.10 부근에서 계속 새로운 방향을 타진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원달러 보겠습니다. 오늘 원달러 한국 일부기 GDP가 나옵니다. 시장에서는 마이너스 1.5 전망하고 있는데 이보다 굉장히 안 좋을 경우에는 원달러가 큰 폭으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 작년 이맘때 우리가 분기에 GDP가 마이너스를 기록했거든요. 그때 원달러가 올라간 기억이 있습니다.
지금 시장의 초점은 제가 볼 초점은 김정은이 지금 어디에 있나 이 이야기거든요. 미 합참 차장은 북한군 완전히 통제하고 있다고 추정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고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북한 미국 정보를 얻기 위해서 북한 연락을 해봤나 뭐 어떤 반응이 있나 어떤 기자들 질문을 받았습니다. 나는 어떠한 것도 더 할 게 없다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자, 미국의 정보력은 대단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김정은이가 어떤 상태다는 걸 모른다는 것은 좀 뭔가 끄림칙한 부분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이 부분 계속 주시할 필요가 있고 원달러 오늘 뭐 1234원 부근 이렇게 거래될 것으로 보이는데 1240원에는 저항이 강해 보입니다. 일단 1250원까지 요 레벨 요 갭이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요 갭을 채우느냐 안 채우느냐에 따라서 원달러 중장기 방향이 크게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일단 원달러 강세 쪽으로 소폭 강세 쪽으로 그렇게 보고 있는데 국내 증시가 크게 오른다면은 또 하락으로 돌아설 가능성도 있습니다. 구독자분께서 캐나다 달러를 갖다가 조금 전망해 달라 이렇게 이제 부탁을 했습니다. 따라서 최근 유가가 이제 급등락하면서 유가에 관심이 집중되어 있는데 유가에 관련된 통화들 보겠습니다. 캐나다 달러 유가에 관계가 많습니다. 유가가 하락하면 캐나다 달러 약세를 갑니다. 그 다음에 노르웨이 크로네가 뭐 그야 급락을 했습니다. 유가 하락으로 급락을 한 상태고 요 달러 기준이거든요. 이게 올라가면은 그 해당 통화 약세를 보인다는 이야기입니다. 멕시코 페소도 지금 뭐 급락을 했고요. 이렇게 올라가면은 멕시코 통화 약세, 달러 강세 이야기죠. 유가 하락에 따라서 러시아 루블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유가에 크게 영향을 받는 통화들은 뭐 캐나다 달러, 노르웨이 크로네, 멕시코 페소, 그 다음에 러시아 루블 이렇게 있다. 상식적으로 알아둘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캐나다 달러로 가보겠습니다. 캐나다 달러 최근에 이렇게 이제 급락세를 보였다가 이렇게 요 부분은 이제 달러 기준이니까 이래 하락하는 건 캐나다 달러 강세를 이야기합니다. 아직까지 요 캐나다 달러 하락 추세는 살아 있습니다. 캐나다가 아직까지는 강세로 갈 여지가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어저께 캐나다 달러 0.2% 올랐습니다. 유가가 반등을 했잖아요. 캐나다 연간 물가가 0.9%로 떨어졌습니다. 시장 전망은 1.2%였거든요. 캐나다 중앙은행 2분기 제로로 물가가 하락할 것을 전망하고 있습니다. 캐나다 정부도 지금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부양책을. 따라서 당분간 캐나다 달러는 소폭 강세로 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원화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캐나다 달러 원화 보시면은 캐나다 달러 원화는 880원 선, 860원 선 박스권이거든요. 일단 요 어중간합니다. 870선이 지금 와 있거든요. 870, 865원 부근에서는 매수하시는 게 좋을 것으로 보이고 일단 880원 부근에 가면은 일단 단기적으로는 셀 하시는 전략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 캐나다 달러 유가 폭락에도 하락은 제한적이었습니다. 캐나다 경우 완전히 이제 경제가 완전히 긍정적으로 변한 것은 아닙니다. 통화 약세로 인한 유가 하락에 따른 경제 피해가 부분적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이상 캐나다에 대한 전망을 해봤습니다. 전반적인 어떤 금융시장, 외환시장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날씨는 뭐 하창하고 구름이 간간히 끼겠습니다. 오후에는 13도. 어제까지 날씨가 조금 쌀쌀했습니다. 바람도 좀 불고 오늘 우리 외환시장은 볼 때는 요 정도 되겠네요. 구름기 있다가 이런 날씨 뭐 그런 대로 괜찮아 보입니다. 자, 이상 딜러 마을이었습니다. 즐거운 투자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